세 번째 시간입니다. 358페이지, 358페이지의 건축물의 종류, 거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건축물의 종류를 29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개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358페이지는 거기 보니까 단독주택 나왔습니다. 단독주택. 그러면 지금 거기 단독주택은 현재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걸 광의의 단독주택이라는데, 광의의 단독주택 안에 협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다중주택. 요 다중주택은 지금 이 고시원 같은 거, 하숙집 같은 거 얘기합니다. 층수는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물 잡기는 660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물 잡기는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다가구인데, 시험 문제가 요것도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여긴 특징이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시험 문제가 요 다가구에서 많이 나와요. 다가구. 요 다가구를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를까? 다가구를 주택법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원룸이라 그래. 원룸. 이 다가구가 원룸이에요. 다가구가. 건축법에서는 다가구로 돼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이게 원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니까 몇 세대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19세대까지 넣을 수 있다고요. 19개, 방 19개 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똑같이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공관입니다. 공관. 이 공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육군참모총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국회의장 공간, 울산시장 공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경호원이라든가 비서실 요원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은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물 제거 합계는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4계층 이하이면서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은 660을 초과한 거고 다세대는 660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요거하고 문제예요. 여기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가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간다. 요걸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건 소유권에 의한 분류예요. 이거는 단독주택이니까 소유자가 일단 1인이다. 한 사람이다 이거죠.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구분 소유니까 구분 등기할 수 있다. 101호, 102호, 103호를 각각 구분 소유에서 각각 소유권이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25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3호에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왔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에다가 별표 칩니다. 자에 보니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소기업, 출판사 이런데 일반 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바닥면적가 형평지수가 30제곱미터 미만이다. 다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이런 것이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뭘로 분류한다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넘깁니다. 360페이지. 360페이지에 가니까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파하 그 다음에 거기 하가 하를 보세요. 하에다 별표 칩니다. 하에 보니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있는데 똑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줄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500제곱 미만. 자, 다시 합니다. 아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결혼상담소 이런 게 바닥면적기가 30제곱미터 미만, 30제곱미터 미만 뭘로 한다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뭘로 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362페이지로 갑니다. 362페이지에 14호의 업무시설 중에서 나의 1번 업무시설에 거기 1번 동그라미 쭉 밀칩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중개사무소 쭉 나오는데 거기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뒤에다 뭐라 쓰시냐면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쓰세요. 바닥면적기가 얼마라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로 간다? 일반 업무시설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로 간다? 1종.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일반 업무시설. 다시.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 뭐로 간다고요? 1종 근생.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 바닥면적 500 미만이면 2종. 중개사무소가 500 이상이면 일반 업무시설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면 3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를 봅니다. 이제 지금 건축물의 분류를 29가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9가지 시설물로 다시 분류를 할 거예요. 9가지 시설군으로. 그래서 거기 박스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자동차 시설군의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의 산 동그라미, 3번에 전기 통신시설 전 동그라미, 문화집에서는 문 동그라미, 5번에 영업 시설군의 거기 0 동그라미, 6번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 동그라미, 근린생활시설의 근 동그라미, 주거 및 어머니시설의 주 동그라미, 그 밖에 있는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만 쭉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기 해도 되고 그 해도 됩니다. 기타 시설, 그 밖의 시설. 기타 시설,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번호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29가지를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5번인데 이 5번을 영업시설군이라 그래요. 영업시설군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판원수기가 이렇게. 판원수기가 요거죠. 요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에요. 판원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자, 이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고시원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고시원, 이걸 다중생활시설이래요. 판원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봐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다 등재를 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건축물을 용도를 바꾸고 싶어. 용도를 변경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올리는 용도를 변경한다. 올리는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기재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용도 변경을 허가. 기재된 상태에서 밑으로 하위 시설구로 바꾸는 용도 변경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맨 꼭대기가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그러면 여기 판운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바꿨다 그러면 위로 올린 거니까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시설 그 밖에 있어. 기타 시설 그 밖에 있어는 여기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들었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래서 판운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그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꿨다 그러면 무조건 밑으로 내린 거니까 뭐밖에 없냐면 신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거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뭘로 바꿨다라고 하면 위로 올렸는지 내렸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실무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요거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저쪽 그 357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57페이지 쪽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 거기 박스 357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입니다. 거기 1번 보니까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그 박스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한다. 형광 보시세요.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라. 박스 안에 1번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고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소리입니다. 판매 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꿨습니다. 운동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꿨어요. 숙박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용도를 바꾼 건 맞는데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죠? 다중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을 운동시설로,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바꾼 건 틀림없어. 근데 위로 올리거나 내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면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한 것은 올리거나 내린 게 아니니까 이 건축물 대장
대장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만 바꾸라고요? 대장 변경만 신청. 동일한 시설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은 올리거나 내린 게 아니니까 대장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다. 같은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고 대장만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6번. 프린트물 6번.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공간은 광의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오다 X다. 왜 X인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다세대가 들어왔는데 다세대인데 단독주택이라고 됐네. 그럼 다세대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다가구가 나와야지. 거기 시험 문제 다세대가 들었습니다. 다중주택까지는 맞아요. 다중주택은 맞는데 다세대 자리에 뭐가 들어야 한다? 다가구가 들어와야 돼요.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에요. 결론 X. 자, 그럼 7번입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소개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라 본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동일한 것 중에서 30 이상 500 미만이 뭐라 본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동일한 금융업,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 결혼사업소, 출판사 이런 것들이 500제곱미터 이상은 뭐라 본다? 일반 업무시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같은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오다 X다. X죠. 동일한 시설군, 같은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뭐만 하면 되나요? 건축물 대장만 변경 신청하면 되지.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한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신고한다는 건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랬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밑으로 내려야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올리면 허가사항이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은 대장만 바꾸면 돼. 대장만. 실무입니다. 실무.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 3, 4월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볼 거냐면은 365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365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올라왔어요. 교재를 어디를 놓고 보시자면은 366페이지 가운데 2번 건축 허가, 그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자,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럼 제주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3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를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일단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10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10분의 3. 10분의 3 이상을 갖다가 중축을 해서 1이나 2처럼 됐다. 1이나 2처럼이라는 것은 1은 21층, 2는 10만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기가 10만 이상. 단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기가 10만이 되더라도 제외되는 건데, 단 공장하고 창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라는 거, 요것은 제외됩니다. 요게 정답이 잘 돼요. 공장하고 창고하고 지방건축에 심의받은 것은 제외된다. 제외한다는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권이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울산시 북구에서 공장 15만 제곱미터의 공장, 15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그럼 건축 허가를 울산시장에게 받아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울산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공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울산시장에게 연면적 합계가 15만이라 하더라도 공장일 때는 제외되니까 울산 북구 그랬으니까 북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북구청장에게. 공장하고 창고하고 지방건축 심의받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구 그럼 북구청장, 남구 그럼 남구청장한테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 실무형의 일이니까 좀 구분해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앞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거기 365페이지. 365페이지에 그 1번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사전 결정을 갖다가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건축 허가에 관한 입지 및 사전 결정인데,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했더니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건데, 자, 교재 잠깐만 짚어줄게요. 369페이지입니다.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거든요. 요 박스 안에 369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왜? 신고 대상이니까. 3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건축물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 결정을 의뢰할 수 없다. 그럼 사전 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건 허가 대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만 적용되고, 신고 대상인 것은 사전 결정을 의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고 갈게요. 건축 허가를 지금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럼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건축허가 신청서. 근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말은 건축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 신청서 외에 설계도면 건축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건축 도면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저도 건축 도면 못 그려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에다가 맡겨서 설계도면 건축 도면을 그리겠죠. 그러면 설계 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죠. 공짜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 그냥 그려줄 리 없으니까 설계 비용, 건축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퇴짜가 나와버리면 설계 도면비, 건축 도면비만 날리게 되니까 이 도면 없이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에는 도면, 건축 도면을 첨부하지, 건축 도면입니다. 건축 도면 첨부 없이 허가 여부를 갖다가 문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울산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법과 지금 건축조례, 지자체 조례에 적합해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면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울산시 건축법과 울산시 조례에 적합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전 결정 신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265페이지에 이 파란색 1번 보세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 자, 형광 배치세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딱 찍어놨으니까 신고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365페이지 1번의 첫 번째는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안 되고,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동그라미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기 전에 문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법과 울산시 조례에 적합해서 허가 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형광 배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출문제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는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366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사전 결정을 갖다가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갖다가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것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사전 결정의 통보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안에. 근데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효력은 상실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전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말은 허가 내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서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전 결정을 통보받으면 거기 첫 번째 박스, 거기 266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따라 네 가지가 의제가 되어져서 별도로 건축을 안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니까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가 의제가 되었죠. 두 번째 산지 전용 허가.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
네 번째로서 도로 하천 점용 허가죠. 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의제가 되는 거니까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다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 산지 전용 허가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산지 전용 허가에서는 뭐냐 그랬더니 보존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산지인 경우 도시 지역에 한한다. 여기가 시험 문제의 함정으로 최근에 판 적이 있습니다. 보존 산지인 경우는 도시 지역에 한한다. 앞으로 기출 문제를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요거 주의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36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367페이지 꼭대기 2번에 보니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으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여기 요 시장 군수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은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 허가를 요한다는 겁니다. 자, 헷갈릴 이야기 할게요. 저기 왼쪽은 사전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고 이거는 사전 허가입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사전 결정, 오른쪽에 있는 건 사전 허가. 말이 비슷하니까 저 왼쪽은 사전 결정, 이건 사전 허가. 말이 비슷하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홀랑 속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누구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냐 했더니 시장 군수만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서 대형 건축물. 자, 대형 건축물이 뭐냐면 이겁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21층 요거를 대형 건축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21층 이상 건축물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것들이 대형 건축물인데 시장 군수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 여기도 똑같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거 제외되는 거 똑같습니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받은 것은 제외란 말은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두 번째로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했어요.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입니다. 공고한 구역 내에서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허가를 내주기 관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했어요. 도지사가 공고를 했는데 이 도지사가 공고한 한 경우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요 두 개는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를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여기는 011 위수기 011 위수기 적용됩니다. 공은 뭐냐면 공동주택, 이건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다음 위락시설, 숙박시설, 요게 3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게 되면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관련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프린트볼을 좀 보겠습니다. 10번을 볼게요. 10번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이거나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더 X다. 자, 특별시, 광역시 여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X가 아니라 O예요. O.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연면적기가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O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가로 1에 건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건축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언제까지 건축을 신청해야 돼요? 2년. 여기죠. 사전결정 통보받으면 2년 이내 건축을 신청해야 되고 2년 내에 허가 신청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니까 오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기가 2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요거 오다 X다. 지금 연면적기가 얼마나 돼 있어요? 200. 그럼 여기 보니까 연면적기가 얼마나 돼 있어요? 1000제곱미터. 그럼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안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연면적 합계가 200밖에 안 되네. 20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전 거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틀립니다. 여기 이 건축하는 경우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사전 허가, 사전 승인이 되는데 사전 허가, 사전 승인 여기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 적용되니까 연면적기가 200이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좀 보냐면 3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아, 369 넘어가기 전에 그 367페이지 맨 밑에 건축 허가 거부 하나 볼게요. 맨 밑에입니다. 36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파란색 3번에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 거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 박스 있는데 박스 바로 위에 줄을 볼게요. 박스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거기 형합에 칠까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어디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하여사 맨 밑에 거 박스를 얘기했어요. 맨 밑에 박스 위에 박스 위에 줄을 얘기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맨 밑에 박스 위에 건축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그게 아무리 건축법에 적합하더라도 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고, 아니 옛날에 신설된 그때 일산에서 이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2번입니다. 거기 방제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된다. 이럴 때도 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처럼 거기 두 번째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가 되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필로티로 지으면 되지. 필로티로. 이렇게 1층을 붕 띄어서 지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필로티란 말이에요. 이게 필로티. 이렇게 필로티로 짓게 되면 집이 침수될 우려가 없잖아요. 이게. 자, 뭐 물론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면 될 거고. 자, 그럼 프린트볼을 잠시 한번 봅시다. 거기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오다 X다? O입니다. 건축 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O입니다.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교재 넘겨서 368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여관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걸 허가를 거부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여관이나 모텔을 건축할 때 어떻게 치냐면 신도시 발표가 나면은 허벌판에다가 먼저 가서 지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모텔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신도시 발표내면 허벌판에다가 가서 선점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 지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모텔이 있으니까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거 뭐라고 못하거든. 근데 주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뒤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뒤에 들어오니까. 자, 368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가 나왔습니다. 취소. 근데 거기 그 파란색 박스에 보니까 필요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적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란 말은 뭐라고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이라니까 말 뜻을 몰라갖고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필요적 취소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must라는 소리예요.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럼 1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또 2년 동안 합시다. 2년 2년 밑에 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동안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2년이라 첫 번째 줄에 2년이란 말 뒤에 보니까 공장의 신증서류라든가 업종 변경할 때는 동그라미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칠판 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 허가 받은 자는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된다? 2년. 근데 공장의 신증서라든가 업종 변경할 때 몇 년? 3년.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거 공사 착수 기간을 얼마 연장할 수 있다? 1년. 거기 지금 1년, 2년, 3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공사 착수하라? 2년. 공장의 신증서라든가 업종 변경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사유 발생일부터 얼마 연장할 수 있다? 1년. 자, 그 다음에 거기 필요적 취소 2번에 보니까 2년 이내 공사를 정상적으로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건축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착공신고 전에 동그라미.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자가 대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왜?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땅이 공매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착공이 불가능하다라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착공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어지면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 만약에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땅을 경매받았어. 그럼 그 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건축 허가 받아놓은 땅이니까 뭐만 하면 될까? 건축주 명의 변경만 하면 돼요.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착공인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경매 받는 땅에는 그게 잘 보면 거기에 이미 허가는 건축허가는 득하여 있음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그 대법원의 사이트에 보면 그 땅이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건축허가의 명의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 소유자가 명의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게 그 확인서가 있어야 변경이 되지. 그러면 그 전 소유자가 순순하게 잘 명의 변경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럼 뭘 해야 돼? 또 협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땅이 넘어가서 속상하는데 그 허가 받은 거 그 얼마에 그 건축허가 받은 거 그 나한테 넘기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그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설계 도면이 이미 들어간 상태죠. 설계 도면 했으니까 도면 들어간 값이 있네. 그림 값이. 근데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건축물 허가 받은 걸 죽이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나는 그런 건물 짓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땅을 경매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도면을 또 고쳐야 돼. 내 마음에 들도록 도면을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자, 너무 먼 얘기를 했나? 좀 학교 가는 것도 바쁜데 경매 얘기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거기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신고 대상입니다. 요 신고 대상 박스에다가 별표를 2개 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안 외워지면 건축법이 무서워집니다. 예. 금방은 안 되니까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7월, 8월, 9월, 10월쯤 가야 이게 웬만큼 됩니다. 이게 금방 안 돼요, 이게. 일단 하나만 써놓고 시작할게요. 3월 달부터는 저도 요거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서를 거의 이제 잘 안 할 거예요. 지금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신고사항이에요.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했지만 허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신고 수리가 되면 뭐 받은 것을 본다? 허가 받은 것을 본다. 박스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을 뭐 한다고 되세요? 본다. 그래서 신고 수리가 되면 허가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박스 1번입니다. 바다문 잡기가 85, 요 85를 동그라주세요. 85 숫자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85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85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축, 개축, 재축까지 신고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농자. 이 관농자를 뭐라 불러요? 비도시지역. 이 비도시지역에서 밑줄 칩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건축이란 말 안에는 5개가 있다 그랬나요? 아까 5개 썼잖아요, 여기.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건축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을 말하는 거야. 제일 센 게 뭐다? 신축이 제일 센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건축 그러면 신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한다. 어디서? 관농자 비도시적에서. 그럼 관농자 비도시적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 신축을 하더라도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우리 지금 신고사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신고사항. 그런데 관농자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방제지구라든가 재해 취약지역으로서 이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신고할 수 없으니까 허가받아야 돼요. 관농자라 하더라도 거기가 관농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방제지구나 재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지정된 곳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3번은 이미 했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선하면 신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이다. 형광펜 연면적 합계가 100.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란 말은 그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는 겁니다. 다시. 아까 한 번 했는데 이게 처음 들어갔고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자, 아까 이렇게 했어요. A동 건물이 있고 B동 건물이 있고 C동 건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동 건물, B동 건물, C동 건물 이거 바닥 면적을 다 합쳐서 A동, B동, C동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쳤다 이거예요. 바닥 면적을 모두 바닥 면적이니까 지하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닥 면적 전보를 갖다가 합계를 했어요. 바닥 면적 전보를 합계한 것을 이걸 갖다가 연면적 합계라 그래. 그래서 그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전부를
다 합쳐놓은 걸 뭐라 본다고요? 연면적 합계. 근데 이게 100이래요, 100. 그러면 하나의 대지 안에 적어도 연면적 합계란 말이 나왔으니까 2동 이상 건물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2동 이상 합쳐서 100이니까 작은 건물 2개라는 소리야. A동, B동, C동이니까 지금 3동인데 적어도 2동 이상을 합쳐가지고 100이니까 그럼 건물 작은 거가 2동 이상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뭐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3m 동그라미 3m 이하에서 증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데 조례 동그라미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다. 4번에 공업적의 공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 동그라미, 산업단지의 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2층 이하로서 할 때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문자키가 500의 5 동그라미, 공장 네모. 이거 합치면 공지산의 2호 공장이라 그래요. 자, 불러보세요. 다가 시작. 공지산의 2호 공장. 그럼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 그 공지산을 벗어나면 공장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지산이 어디라고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뭐하고 지을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농업, 농동그라미, 수산업, 수동그라미, 읍면, 네모. 그 다음에 연면적합계가 200 이하인 창고. 그래서 200을 네모 칩니다. 그 다음 창고에 창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창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창고가 200이니까 줄여서 뭐 한다고요? 창이. 그 다음 그 밑에 연면적 400제곱미터에 4 동그라미 치고 축사의 축 동그라미, 작물재배의 작 동그라미, 종묘 배행제 종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온실의 온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사축제 종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5번을 전체 다 할게요. 농수 읍면의 창이 사축제 종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할게요. 농수 읍면의 창이 사축제 종원.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고가 200제곱미터 그 농수면에서 창고 200제곱미터 자, 창고가 200제곱미터 이하를 축조할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창고 200까지는 신고사항 맞잖아요. 그 다음에 농수면에서 축사 500제곱미터 이하를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맞지 틀려요? 농수면에서 창이 축제종호는 400m까지잖아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실, 온실은 얼마까지라고요? 400. 근데 500이라고 줬으니까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죠. 그래서 창이 사축제종원, 그래서 축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실, 온실, 이런 것들은 400까지, 500, 그러면 이게 500이라고 시험 문제를 여러 번 줬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15번, 14번 했나요? 14번 안 했습니까? 예, 14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공장의 신증서라든가 업종명 3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다 X다. X죠.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의 신증서는 3년 공사 착수하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must 필요적 취소서이니까 필요적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X 15번 받으면 잡기가 100제곱미터 이내에 100제곱미터 내묻히고 증축, 개축, 재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오다 X다.
X인데요. 증축, 개축, 재축은 85까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85를 꼭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369페이지 박스 1번을 봐요. 1번에 증축, 개축, 재축은 바닥면적기가 얼마까지만 신고라고요? 85. 그럼 100은 잠깐만요. 100이 신고사항은 연면적 합계가 100일 때 신고사항이고 바닥면적 합계는 85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이 됩니다. 다시 바닥면적 합계는 어디까지만? 85. 증축, 개축, 재축. 근데 연면적 합계가 나오면 얼마까지 든다? 100. 그래서 잠깐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 이거는 9월 10월에 가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9월 10월 가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하셔야 돼요. 이거 금방 안 됩니다. 건축법 14조는 그래서 출제위원이 아주 노려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요거는 시간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애웠다 까먹었다 애웠다 까먹었다를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